지난 8월 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영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진정한 ICBM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대한민국의 첫 완전 자체 개발 무주 로켓 누리호의 발사 전 최종 점검 영상이었는데요.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SLBM 보유를 선면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이 지난 9월 1일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중거리 탄도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 이후 한국이 본격적인 고체 로켓 개발을 시작한다면 5년 안에 대륙간 탄도탄 ICBM급 사거리에 SLBM을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의 반발을 무려한 우리 군이 SLBM 발사 직전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미군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지난 8월 25일 박민호 공군 참모총장은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미국 우주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미후 8월 26일에는 무주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우주작전, 무주조직은 물론 우주인력의 교육 및 전문화, 민군 우주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동맹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해당 모임에서 우리 군이 SLBM 실험을 미국에 통보하고 협력을 요청했는데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이 보도되자마자 전 미국 대사이자 태평양 방면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가 축전을 보낸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 사실을 사전에 말았고 한국에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반중 우주 동맹의 최전선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함부로 휘둘렸다가는 한국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미 상황을 잘만 이용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우주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우주 정책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러시아와 무주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특히 올 초부터 여름까지 러시아와 오랫동안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국제무주정거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 아이들 싸움만도 못한 자존심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러시아면 밤 우주 공사 로스코스모스를 강하게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의미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치한 내용 요약하자면 우리 조종사의 정신 상태는 멀쩡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지난 2018년 있었던 국제우주정거장 드릴 사태의 범인이 정신이 이상해진 미국 우주비행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내용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2018년 8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소유즈 무주선에서 갑작스러운 내부 압력 하강형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소유즈 무주선에 뚫린 2mm의 드릴 구멍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 구멍을 낸 범인이 장기간 무주거주로 정신이 나간 미국 측 우주비행사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드릴 사태는 로스코스모스와 나사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다가 두 기관의 수장들이 회담을 한 뒤에야 문제가 일단락됐는데요. 그런데 무주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러시아 언론이 다시 보도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역시 가세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5일 중국의 화성 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했습니다. 텐원 1호는 2020년 7월 23일 참정 1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탐사선에 실려있는 탐사 차량민 주름 1호가 화성 토양을 채취하면 이를 모아 2030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우주는 미국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절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그리고 미래의 전장은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의 우주 패권을 넘볼 수 없어야 하는데요.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발사 로켓으로 미후 개발할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의 밑바탕이 될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시작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1일 1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11월 28일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두 차례 실패했던 나로호와 달리 단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후 본격적인 군용 발사체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고체 우주로켓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우주로켓은 액체면류를 사용하는 액체로켓이었습니다. 액체로켓은 추력을 내기 쉽지만 보관이 어려워 발사 직전에야 발사체에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체로켓 기술은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미 때문에 핵보유국들이 운용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은 모두 고체면류를 사용합니다. 기술 부족으로 액체면류 ICBM을 사용하던 북한 역시 핵미사일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습니다. 5월 왕전이 종료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장거리 발사가 가능한 군용 고체 로켓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약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주 발사체에 고체 로켓을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현무, KTSSM과 같은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탄에 쓰인 고체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SLBM 보유를 선언했듯이 무주 발사체나 ICBM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로켓 역시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의 압력 역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의 탄도탄 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 제임스 디킨스 미 무주군 사령관은 양국의 한미 무주협력 및 SDA 능력 확장을 위한 무주 감시 정보 공유, 한국 공군의 무주 권력 연합 연습 참가, 우주기술 지원, 미사일 방어와 무주능력 통합 등을 논의했습니다. 디킨슨 우주사령관은 한국은 태평양 내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이자 책임감 있는 무주 진출 국가라 복잡한 우주 환경 속에서 우주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 말은 한마디로 한국을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라고랑 주포인트는 작은 천체인 지구가 다른 천체들과 공전하면서 당기는 힘이 001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아무런 힘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정지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 포인트는 지구 주변의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거한다면 전 지구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주 진출을 저지하려 하는 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풀어줬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우주 패권의 핵심 동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이유에는 결국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맹이라고 모든 걸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학자들은 무주와 사이버 세상 역시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는 5차원 전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경우 이미 여러 전쟁에서 실제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남모세티아를 둘러싼 조지마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조지아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중 조지마의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형 사이버 무기 스톡스넷을 이용해 이란 원전에 공격을 가해서 란의 핵 개발 프로젝트가 크게 지연됐는데요. 또한 스톡스넷 이후로는 사전에 사이버전은 더욱 발전해 전쟁 전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순식간에 공격을 끝내는 제로데이 공격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과 내전에서는 SNS를 이용한 선전선동이 거의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 세계가 땅과 바다, 하늘에 이은 새로운 전장으로 부각되면서 무주 역시 새로운 전장이 됐습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통신망의 상당수는 아직 유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역시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무선 통신이 발달하면서 점차 위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위성으로부터 통신을 중계하고 기상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는 군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군대야말로 위성 의존도가 더 심합니다. 군사감국들이 자랑하는 정밀 유도,
무기들은 위성이 제공하는 GPS가 없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위성이 제공하는 통신망 없이 여러 장비와 부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지휘 통신망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강국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육해공과 사이버 그리고 우주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해 상대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다영역 작전을 새로운 군사교리로 채택해 관련 전력을 확충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막대한 국방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처럼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강국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팽창을 용민하고 각종 제한적인 협정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국군이 미군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할 방패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닭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밀어준다고 무조건 따받는 것도 능사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동북아가 혼란한 이때가 아니라면 SLBM 개발이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미국의 방해 없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국방 역시 요원해지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은 이미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니 이왕 받는 도움을 잘 쓸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군참모총장은 한국공군미국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점서 개정 및 서명식을 통해 미국과의 무주 협력을 재확인했으며 정보감시정찰, 위성, GPS 위성, 운명 및 한국형 위성안법 체계인 KGPS 개발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 한국의 자주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한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 군 관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